기술력과 완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해보면 가치가 확실히 느껴지는데 시장 인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쇼파드 LUC 라인이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파드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식과 LUC 간의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쇼파드를 주얼리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UC가 갖고 있는 정통 매뉴팩처 기술력과 무브먼트 수준이 브랜드 이미지 뒤에 가려져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LUC 같은 경우에 1.96, 3.96 같은 뛰어난 무브먼트를 갖고 있지만 이 스토리를 일관되고 강하게 알리는 브랜딩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강점이 있어도 시장에 꾸준히 설명되지 않으면 평가가 높게 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세 번째로는 쇼파드 내부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제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LUC와 함께 여성 라인, 알파인 이글, 메띠에다르 등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브랜드 정체성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LUC의 고급 워치메이킹 역량이 소비자 머릿속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형 그룹사 리치몬트나 스와치, LVMH에 비해서 부족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UC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마케팅 유통, 인프라는 LVMH나 리치몬트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출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평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LUC 모델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매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의 체감 가치가 쌓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쇼파드가 좀 저평가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쇼파드 LUC가 정말 좋은 시계인 거는 알고 있어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번 카탈로그를 본 적이 있는데 끌리는 모델이 딱히 있지 않아요. 아이덴티티가 좀 약해요.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시계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 예뻐야 되는데 그쵸, 일단 이쁘고 봐야죠.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쇼파드가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더 나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쇼파드는 오래된 주얼리 브랜드가 아닌 정말 근본적인 워치메이커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파드를 주얼리 브랜드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해외 전통 브랜드 중에서 시계 제작으로 출발한 몇 안 되는 가문 중에 하나거든요. 루이 율리스 쇼파드는 1800년 말부터 정확도 높은 포켓워치를 만들어 정통시계 제조업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철학을 1996년 LUC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LUC는 나중에 시계도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원래 워치메이킹에서 시작한 브랜드의 복원 프로젝트에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지금 현 쇼파드 회장님이신 칼 프레드릭 슈펠레 회장님께서 시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고 시계 헤리티지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오랜 시간 시계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1996년도에 설립한 그 LUC 매뉴팩처는 정말 현대 시계 역사에 있어서 꽤나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투자이면서 이제 시계 발전에 많이 도움을 되는 그런 투자였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쇼파드는 항상 워치메이킹에 있어서 항상 좀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뛰어남을 계속 인정받으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어필도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품질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예가 아닌가. 맞습니다. 저희가 전화에는 과대평가된 거는 전부 다 기술력에 비해 마케팅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중심을 찾는 게 정말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만큼 좋은 품질을 출시하고 있다는 거가 고객들한테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과소평가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양이 아니라 질로만 봤을 때는 정말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가 인하우스를 자랑하지만 대부분은 인하우스라는 말이 가능한 수준 정도에 머무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반면 LUC는 인하우스의 완성도 자체가 브레게 오버코일, 스완넥 레귤레이터, 22K 마이크로로터 그리고 제네바 실 COSC 플러리의 퀄리티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브랜드는 쇼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고급 전통적인 하이엔드 마감까지 정말 탑 오브 탑 하이엔드라는 그 명칭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 참 아쉬운 점이 많긴 하죠. 그래서
인하우스라는 말을 가장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칼리버 1.96은 현대 오토매틱 무브의 몇 안 되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JLC의 920, 파텍의 칼리버 240, 그리고 LUC의 1.9.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좋은 칼리버 중에 하나거든요. 즉 인하우스를 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현대 시계사에서 기준으로 불리는 무브먼트를 만들 정도로 실력이 있는 매뉴팩처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부분이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현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최상위권, 하지만 브랜드 포지셔닝 때문에 저평가된 케이스다. 기술적 그리고 철학적 무브먼트 전통성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시장 평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앞으로 재평가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이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스위스 브랜드에 견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코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쿼츠 시계 아스트론을 출시하면서 기계식 시장이 붕괴되었었죠. 그 덕에 세이코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기계식을 만들고 있었던 그랜드 세이코도 1970년대 후반에서 1990 초반까지 생산을 중지했었습니다. 1998년에 기계식, 쿼츠, 하이브리드 모두 고품질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과 함께 부활한 브랜드입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스프링 드라이브, 높은 수준의 다이얼 마감, 뛰어난 정확도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이제 스프링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과 쿼츠식의 작동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무브먼트인데 이건 현재 그랜드 세이코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동력은 일반 기계식처럼 메인 스프링에서 나오지만 조율은 탈진기 대신 쿼츠 신호와 전자 브레이크로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계식 구조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1호차 약 1, 2초 수준의 초정밀 구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장 마감에서는 자라추 폴리싱을 통해 왜곡 없이 빛을 반사하는 평면, 경면을 구현하며 인덱스와 핸즈는 절삭이 아닌 면을 세우는 가공 방식으로 높은 시인성과 장기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그랜드 세이코 실물을 보신 분들은 확실히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랜드 세이코의 문제는 뭐냐? 비교적 저렴한 시계를 만드는 세이코 브랜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팔고 있음에도 스위스와 독일의 럭셔리 이미지가 부족한 거죠. 롤렉스 하면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는데 그랜드 세이코는 시계 덕후들이 좋아하는 시계,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약하다 보니까 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스위스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아직 그랜드 세이코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머리로는 좋은 시계인 걸 알고 다이얼도 입체감 있고 높은 품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품질이나 디자인이 다소 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무슨 시계 하나 보고 다시 기억하려면 그 레퍼런스 모델을 외우는 것도 큰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롤렉스는 그냥 서브마리너, 데이저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시계 얘기하는지 다들 알고 그 중에서 그냥 소재와 다이얼만 다르다 이거지. 그랜드 세이코는 야 그거 좋더라, SBGM 211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무슨 소리야 하죠. 그러니까 컬렉션 아이덴티티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모델 SBGY 026, 이 모델은 스펙, 착용감, 그리고 벚꽃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다이얼 다 너무 좋은데 그랜드 세이코라고 써져 있는 로고와 밑에 스프링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는 거를 보는 순간 그냥 구매 욕구가 싹 사라집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단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은 시계인 건 맞고 기술력, 정확도, 품질을 우선시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쇼파드도 그렇고 그랜드 세이코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또 설명할 브랜드들도 그렇고 기술력은 있지만 그만큼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에 대한 충분한 우수성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랜드 세이코는 뭔가 앞으로 얘기할 브랜드나 지금 얘기한 브랜드들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만 봤을 때도 선택을 잘 못 받는 후순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랜드 세이코가 충분히 받아야 할 그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시계를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 사이에서 그랜드 세이코의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의 올바른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택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들었고 관계자로부터도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 세이코는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고 부족했었던 마케팅을 채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의 노출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마케팅의 부족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요.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실질적으로 독일 정통 글라슈테 매니팩처 중 하나임에도 이 사실을 강하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워치메이킹의 깊이 있는 유산을 가지고도 소비자에게 왜 특별한 브랜드인가 꾸준히 설명하는 작업이 부족했죠. 두 번째로는 독일의 최고 브랜드 이제 랑에와 직접 비교해서 항상 밀리는 구조입니다. 네,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기술력은 상당히 높지만 같은 도시 출신의 랑에가 하이엔드 포지션을 완벽하게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일식에는 랑에, 그 아래가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단순한 이미지가 너무 오래 굳어버렸습니다. 기술 대비 브랜드 인식이 상대적으로 왜곡된 대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라인업 포지셔닝이 좀 모호합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경우 드레스워치부터 파노, 스포츠 모델까지 기술적으로 폭넓고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다양함이 오히려 강력한 아이콘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뭔가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 하나로 선명하게 꽂히지 않으면 소비자 기억 속에서 자리를 잡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대형 그룹사 안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스와치 그룹 안에 있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큰 오메가나 브레게, 블랑팡 등 예산이 더 큰 매종들 사이에서 브랜딩 마케팅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의 노출, 이벤트, 소비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쇼파드와도 비슷한데 직접 경험할 기회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진짜 장점은 무브먼트 설계와 피니싱 그리고 다이얼 퀄리티인데 실제로 보지 않으면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부티크나 이제 리테일러 샵 노출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결국 모르면 관심도 평판도 따라오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독일 워치메이킹의 진정한 역사성은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GUB, 동독 국영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1951년에 동독 정부가 글라슈테 지역의 여러 시계 공방 브랜드들을 전부 통합해서 만든 국영기업입니다. 당시 동독에는 자본주의적 민간 브랜드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GUB가 글라슈테 시계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회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GUB는 민영화되었고 1994년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GUB 시절의 기술, 설비, 장인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의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된 것입니다. 랑에의 경우 1948년도에 국유화가 되면서 94년도에 리부트라 40년의 공백이 존재하지만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공백 없이 100년 이상의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건 워치메이킹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이 끊기지 않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독일 시계 역사 자체를 계승한 거의 유일한 매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라슈테 오리지널과 같은 완전한 수직 통합 매뉴팩처 능력은 스위스에서도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랑에보다 한 단계 아래의 독일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기술적 기준만 보면 스위스 하이엔드 매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단한 브랜드긴 하죠. 대표적인 근거로 무브먼트, 케이스, 다이얼 전부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기술, 4.3 플레이트, 파노라마 데이트 다 전부 독자 개발하였고요. 따라서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독일 시계업계에서 기술적 완결성을 가진 거의 유일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며 이 능력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품질 일관성, 디자인 자유도에 절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랑에의 그림자 아래 가려진 브랜드가 아니라 독일 시계사 절반 이상을 실질적으로 이어온 진짜 메인스트림 브랜드로서 기술력, 전통, 수직 통합, 다이얼 제조, 디자인 아이덴티티, 가격까지 종합하면 현재 시계 시장에서 과소평가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는 실제 사용 환경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동일 가격대에서 대체가 어려운 툴워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G는 파일럿, 분용, 다이버, 실사용 목적을 전제로 제작하는 브랜드여서 화려함보다는 가독성, 기능성, 내구성이 우선되는 곳이고요. G의 주요 기술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태지먼트, 케이스 표면 경도를 강화해서 스크래치를 현저히 줄이는 기술입니다. 경도가 너무 높아지면 마감 공격 난이도가 올라가서 디테일한 외장 마감에는 불리한데 롤렉스처럼 케이스 디테일 표현이 중요한 브랜드는 이 정도 경도까지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죠. 진 같은 경우는 애초에 툴워치라 디자인 디테일보다는 내구성이 우선이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르 건조 기술인데요. 케이스 안에 수분을 줄이기 위해서 드라잉 캡슐과 특수 가스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 기술 덕에 김서림 방지와 내부 부품 부식 감소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작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진의 독자 기술이며 다른 브랜드가
브랜드가 동일 시스템을 상용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팔 기술인데요. 이스케이먼트에 오일 없이도 돌아가게 만드는 기술, 온도 변화, 시간 경과에 따른 윤활 문제를 줄여서 장기 사용과 정확도 유지에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스케이먼트 외에 다른 부품들은 여전히 윤활이 필요해서 오버홀은 7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이드로 기술인데요. 케이스 안을 특수 액체로 채워서 수중에서 어떤 각도에서도 난반사 없이 시인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인데 정말 진지하게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마케팅 노출이 적고요. 또 사진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실용적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너무 이쁘다라고 하시면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툴워치 기준으로는 가공 정밀도, 조립 퀄리티, 신뢰도 모두 가격 대비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기술, 내구성, 명확한 사용 목적을 가진 시계가 거의 없어서 데일리 또는 활동용 시계를 찾는 유저시라면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저평가 이유로는 브랜드 포지셔닝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노모스를 입문용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윙 시스템 자체 이스케이프먼트를 가진 극소수 매뉴팩처이고 기술적 독립성 또한 가격대 대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이미지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술적 가치가 많이 가려져 있죠.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가격 구조가 역설적으로 평가를 낮춥니다. 무브먼트 개발력, 다이얼, 퀄리티, 디자인 완성도를 고려하면 노모스의 가격은 시장 평균보다 낮게 책정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낮으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기술 수준도 그에 비례한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저평가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디자인 언어가 단순합니다. 바우하우스 기반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직관적이고 매력적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디자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브랜드의 깊이, 기술력, 철학이 외관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 가진 품질의 차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글라슈테 내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화려한 스토리가 좀 부족합니다. 랑해처럼 극강의 하이엔드 포지션도 아니고 글라슈테 오리지널처럼 스와치 그룹의 장비력과 대규모 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차별점은 기술 독립성과 디자인이 이 두 가지가 크게 드러나는 방식의 마케팅이 부족하다 보니까 브랜드 개성이 시장에서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모스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엔트리 가격대에서는 진짜 매뉴팩처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모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대가 말도 안 되게 낮은데 인하우스의 수준은 엔트리 중에서는 업계 최고라는 점입니다. 노모스는 무브먼트 설계부터 스윙 시스템까지 100% 독립입니다. 이런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노모스는 사실상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모스의 최고의 업적 중 하나인 스윙 시스템 자체 개발 때문입니다. 보통의 브랜드들은 아무리 디자인이 멋지고 인하우스라고 외쳐도 이스케이프먼트 시스템은 대부분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노모스는 이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이건 엔트리 브랜드 수준을 100% 초월하는 거의 하이엔드 그 정도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외 전문가들도 이 노모스 스윙 시스템 개발을 이 가격대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독자 이스케이프먼트 시스템을 가진 브랜드는 하이엔드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노모스가 이 그룹에 진입한 것 자체가 업계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모스는 엔트리 시계 브랜드라는 표현보다는 엔트리 가격에 조금 더 높은 과한 표현으로는 하이엔드 방식의 워치메이킹을 제공하는 유일한 브랜드가 아닐까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격은 엔트리, 기술력은 미들급에서 하이엔드까지도, 철학은 브랜드의 철학까지도 따오고 제조는 진짜 매뉴팩처, 또 디자인은 독일 미니멀리즘의 정점, 이러한 조합을 가진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평가된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내에서는 저평가된 게 맞지만 해외에서는 또 저평가되는 브랜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노모스가 보유한 대단한 기술력이나 인하우스 매뉴팩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노모스를 차고 계신 분을 아직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계 업계에 있으면서도 노모스 시계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게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고 국내의 경우에는 거의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계를 구경하고 싶어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는 많은 채널에서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또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많이 볼 수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 이 외에도 소개할 만한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